네, 이처럼 정체불명의 국제 소포로 전국이 떠들썩합니다. 소포를 열어본 몇몇은 어지러움을 느꼈다고 전하면서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사건의 실체는 무엇이고 또 범죄와의 연관성은 없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나흘간 접수된 신고가 지금 2,000건에 달합니다. 경찰은 일단은 테러의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밝혔는데 지금 전국 곳곳으로 정말 말 그대로 동시다발적으로 우리나라에 이런 발송지를 알 수 없는 이런 집단 소포가 발송이 되고 있는데요. 이 사건 지금 현재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네, 지난 20일부터 지금 오늘 새벽 5시까지 집계된 건수가 약 1,900건이 넘고 있어요. 2,000건이 다다르고 있고요. 지금 접수된 건수를 봤더니 이제 경기하고 서울 쪽에 한 약 1,000여 건 정도가 됐고요. 그다음에 경북과 충남이 한 90여 건씩 이제 한 180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 2,000여 건 정도의 그 해외발 수상한 소포가 접수됐고요. 일단 최초에 이 소포가 접수된 상황에서 굉장히 좀 공포심이 자극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게 최초에 이제 울산에서 보고됐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시설에서 세 분이 이 우편물을 뜯어봤더니 거기서 이상한 기체가 있었고 거기서 뭐 울렁거림이 있었고 뭐 팔저림 현상이 있었다. 이래서 이제 독극물 테러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들이 있었어요. 최초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독극물 괴담으로까지 이제 번졌었고 그래서 경찰에서도 즉각 조치를 했고요. 이 내용을 이제 국방과학수사연구소에 성분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화학 그다음에 뭐 방사능 그다음에 생화학 그런 그 물질들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라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지금 테러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졌다라고 지금 판단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이 약 2,000여 건에 달하는 국제우편이 중국에서 넘어왔다. 그리고 여기서 최초에는 어떤 뭐 의심 증상이 있었다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이게 어떤 범죄와 연루되어 있지 않냐라는 그런 의심들이 있었죠. 예, 말씀하신 그런 의심들, 뭐 시민들의 불안감, 그리고 최초에 뭐 독극물이라든지 가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좀 오인을 했던 그런 부분들은 아무래도 이번 사건의 실체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시민들이 더 불안감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대만에서 온 걸로 돼 있었어요. 처음에 이제 대만에서 왔는데 알고 봤더니 확인을 했더니 이것이 대만은 경유지였고 이거 이제 중국에서 발송을 했고 대만을 경유해서 지금 한국으로 왔다라는 그 점 때문에 더 의심스러운 거죠. 이게 왜냐하면 어디 직접적으로 발송한 곳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경유를 해서 왔다라는 것은 조금 더 의심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더 범죄에 대한 의심을 이제 가질 수밖에 없었던 부분이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거의 이제 일단 임시 검사는 다 했어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성분 분석과 임시 검사는 다 했는데 모두 다 지금 전수조사한 결과상에는 거기서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생화학이라든지 뭐 약물이라든지 뭐 방사능이라든지 이런 의심 성분은 전혀 이제 검출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래도 좀 안심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범죄 위험성은 좀 적다라고 보여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거든요. 다만 그래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되는 부분도 사실 이게 그렇지 않아요. 제가 직접 이 물품을 구매해서 저한테 직접 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해외에서 나에게 이런 물품을 발송했다라는 것은 물론 의심 없이 뜯어볼 수도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의심스러운 물질이라든지 기체가 들어있다라고 하면 당연히 나에게 어떤 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건 조심해야겠죠. 자, 이번 발송된 이 소포 건들을 봤을 때 좀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라는 이제 궁금증에서 이렇게 하나하나 다 봤더니 일단 지금 뭐 특정 지역도 아니고 전국 곳곳으로 지금 발송이 된 상황이고 소포 배송지 같은 경우도 가정집도 있고 회사도 있고 공장도 있고 무작위로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소포 안에 뭐가 들었나? 뭐 립밤이 있었던 적도 있고 또 뭐 쓰레기 같은 거 혹은 아무것도 아예 안 들어있었다 이렇게 지금 전해지거든요. 교수님께서는 좀 어떤 특이점이랄까요? 공통점들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최근에 우리가 그 온라인 쇼핑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지금 뭐 중국 알리바바 사이트인 그 알리익스프레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서 직구를 많이 하세요. 뭐 모든 분들이 많이 쓰시는 그런 브랜드이기 때문에 이게 그 해외 직구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가격 비교가 되고 저렴하게 이제 해외 상품을 직구해서 구매를 해서 내 집으로 바로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 뭐 국내에서도 이게 그 구글 플레이 스토어나 애플 앱 스토어에서 지금 신규 앱
1위를 차지했다 저번 달에.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라는 건데 예. 거기서 구매했을 때 비닐봉투와 똑같다는 거죠. 포장지 봉투의 모양이 네. 비슷하다. 뭐 이거 똑같다는 건 전 추정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비슷한 모양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의심하지 않는 부분이 여기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해외에서 직구한 그 구매 물품의 예. 포장지와 동일한 그런 비슷한 내용들이 보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의심 없이 이 내용물을 개봉할 수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부분인데 예. 근데 이제 막상 뜯어봤더니 지금 앵커님 말씀대로 안에 내용물이 별게 없는 거예요. 뭐 립밤이라든지 뭐 비닐 재질의 그냥 충전재 그 자체가 있었던 것도 있고 뭐 예. 쓰레기나 뭐 화장품 샘플도 있었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내용물이 별거 없는데 이걸 그럼 왜 보냈냐라는 그런 이제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예. 자, 지금 조금 전에도 이제 사진으로 지나갔는데 그 봉투 색깔이 노란 봉투도 있었고 하얀색 봉투도 있고 또 검정색 우편 봉투에도 들어 있었다라는 신고가 접수가 됐거든요. 자, 이런 지금 이 포장재는 그러면 좀 별다른 좀 특이한 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 포장지의 어떤 뭐 예. 테러라든지 범죄 위험성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말씀드렸듯이 이제 해외 직구가 최근에 많아지다 보니까 예. 해외 직구 상품의 포장지와 비슷한 포장지로 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내가 구매했는지 안 구매했는지 헷갈릴 수도 있고요. 아니면 예. 뭐 우리 가족이 또 구매했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 아니면 회사에서 받았으면 예. 동료가 뭐 구매해서 내가 대신 받아야겠다 이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예. 여기서 이제 오인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러면 왜 이 내용물을 받았고 뭐 개봉한 분도 있고 왜 그러냐라고 하는 게 지금 그 발송, 그러니까 수신자의 그 수신지가 적혀 있는 거예요. 이 수신지가 이제 그러니까 이 중국의 어떤 지금 이걸 보낸 집단에서 이 아마 우편 목록들을 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그 목록들을 갖고 있고 예. 어쨌건 지금 수신 주소를 써놨기 때문에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의심을 좀 의심 적어지는 그런 부분도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예. 자, 일단은 지금 해당 소포에서 뭐 독극물이라든지 가스는 지금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뭐 섣불리 열어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만약에 좀 의심 우편물을 발견했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이게 지금 2019년에 중국에서는 이미 이 해외로 보내는 이런 브러싱 스캠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쇠단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법으로 금지를 해놨어요. 그럼 지금 이건 어떤 불법적으로 보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금 이것은 이제 경찰도 브러싱 스캠으로 의심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미 미국에서도 2020년에 이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고요. 예. 전체 미국이 이제 어떤 이런 그 브러싱 스팸의 이제 그 우편물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그 안에 식물 씨앗이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브러싱 스팸으로 결론이 났었고 예.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까지는 뭐 방사능, 생화학이든 여러 검사상의 이상이 없기 때문에 브러싱 스팸일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지금 결론이 나 있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어쨌건 불특정 다수에게 해외에서 검증되지 않는 물품을 배송해서 그것을 받았을 때 그 예. 안에 뭐가 들어있을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결국은 테러 가능성도 있고요. 최근에 뭐 강남에서 있었던 그 마약 음료를 학생들에게 줬던 그런 사례도 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에 뭐 마약 같은 불법 약물이 들어있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그 테러로 이어질 가능성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상황은 아니었지만 예.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어떤 기체라든지 약물을 넣었을 때 만지기만 해도 뭐 다치는 그런 약물들도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런 테러의 위험성은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에 나에게 발송된 우편물이 아니었을 땐 당연히 뜯어보지 않으시고 바로 112로 신고하시는 것이 가장 좋고요. 예. 우리 집에 온 국제 우편물이라고 해도 이것은 기본적으로 한번 의심을 해보셔야 돼요. 국제 우편물인데 특히나 이번에 의심이 됐던 곳들 있잖아요. 중국에서 타이완을 거쳐왔던 것들, 아니면 중국을 거쳐온 것들, 예. 아니면 뭐 말레이시아나 우즈베키스탄에서 발송된 우편물도 있었거든요. 이런 것들도 다 좀 의심을 해보시고 의심이 된다라고 하면 개봉을 절대 하지 마시고요. 그걸 바로 즉시 112나 119에 바로 신고를 하셔서 처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뭐 경찰이 테러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지
가능성이 없다라고 한 건 아니니까요. 혹시 이런 이상한 우편물을 받으셨으면 112, 119에 꼭 신고를 하셔야겠습니다. 자, 브러싱 스캠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브러싱 스캠이라면 예를 들면 정말 브러싱 스캠이 맞다면 그러면 쇼핑몰에서 이런 짓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네, 그렇죠. 왜냐하면 예. 이 온라인 쇼핑몰, 특히 중국 쇼핑몰들에서는 이제 판매 실적을 조작하고요, 또 예. 평점을 조작하기 위해서 이걸 이제 불특정 다수에게 이제 특히 다른 국가로 많이 발송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게 무작위로 발송을 하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이미 2020년에 이런 사건이 한 번 있었고 예. 거기서 이제 뭐 씨앗도로 발견을 돼서 이것이 브러싱 스캠이다라고 결론이 났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하도 이제 이게 너무 심하다 보니까 2019년에 이미 중국에서는 이 쇠단이라고 하는 브러싱 스캠을 금지하는 법안을 마련해서 온라인 쇼핑몰에서 이 브러싱 스캠을 하지 못하게 금지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송이 됐다라는 것은 분명히 어떤 불법적인 조직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과거에 보면 뭐 온라인 뭐 쇼핑몰의 평점을 조작한다든지 뭐 그다음에 댓글이라든지 평가를 조작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었기 때문에 예. 당연히 이런 그런 세력들이 지금도 아직 있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거죠. 중국 쪽에서. 그래서 이런 세력들이 자신의 뭐 의뢰받은 쇼핑몰이라든지 예. 자신의 쇼핑몰에 대한 이런 평점이라든지 판매 실적을 높이려고 하는 그런 브러싱 스캠일 가능성은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최초 발송지가 중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만을 경유해서 지금 우리나라로 넘어왔단 말이죠. 네. 자, 이 점은 어떻게 봐야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대만 대표부에서도 바로 즉각 공식 발표를 했죠. 예. 그래서 수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쪽 조사도 하고 있는데 그 대만 부총리격인 정원창 행정원 부원장도 같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지금 이 내용은 처음에 대만에서 발송된 줄 알았더니 자기들도 지금 대만 쪽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이것은 중국에서 우리 대만을 경유해서 한국으로 간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었다. 예. 그래서 우리도 적극 대처하고 대응할 것이다. 라고 해서 지금 한국 경찰과 국제 공조를 해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 왜냐하면 대만 쪽 입장에서도 만약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 온 이 국제 발송물들이 예. 테러는 아니었지만 만에 하나라도 이것이 만약에 테러에 연결됐던 그런 위험 물질들이 들어 있었던 상황이면 대만 입장에서도 굉장히 당황스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만약에 예. 이게 대만이 최종 어쨌건 발성지였기 때문에 대만에서도 결국은 이 내용을 빨리 조사해서 내용을 발표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입장이었던 거죠. 하지만 대만에서도 지금 본인들은 어쨌건 경유지였을 뿐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국제 공조를 통해서 한국 경찰과 수사를 적극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예. 아직 사건의 실체는 밝혀지지 않았지만 일단 분명한 건 지금 뭐 국내 주소라든지 이름 이런 개인 정보가 2,500건 이상이 유출됐다라는 거는 지금 사실이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좀 별개의 사건으로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지금 누군가가 뭐 해킹이라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 개인 정보를 빼갖고 이거를 지금 범죄에 악용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일단은 사실 뭐 저도 스팸 문자 많이 받거든요. 예. 근데 지금 우리나라의 이제 개인정보 특히나 전화번호는 중국 쪽에 많이 넘어가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서 평소에 지금 시청자분들도 뭐 스팸 문자 막 너무 많이 오지 않냐 막 이렇게 생각하실 때가 있을 텐데 예. 이럴 때는 사실은 전화번호를 한 번씩 바꿔주는 게 좋긴 한데 근데 뭐 업무상 전화번호를 자주 바꿀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예. 결국은 내가 조심해야겠죠. 나는 내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가정을 하신 상태에서 예. 내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그런 지금 그 조치들을 본인들이 하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뭐 최근에 지금 이 우편물 내용 말고도 보이스피싱이라든지 스미싱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예. 내 전화번호와 내 개인 정보를 알아내고서 그걸로 전화를 해가지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당신의 자녀가 지금 뭐 다쳤습니다. 병원에 있는데 뭐 병원비를 입금해 주십시오. 이래가지고 바로 입금을 한다든지 예. 아니면 뭐 취업을 미끼로 한다든지 아니면 뭐 예를 들어 뭐 자기 주변의 사람에 대한 어떤 위해가 발생했다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거짓말을 했는데 거기에 이제 내 개인 정보를 그 사람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되면 속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 번 더 확인해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 어떤 그런 모르는 사람에게 전화가 왔는데 보이스피싱이 의심된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 내 자녀가 지금 어디 군대에 가 있는데 다쳤다, 병원비 입금해라 이런 내용이 왔으면 군대로 다시 한번 전화를 해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당황스럽죠. 내 자녀가 다쳤다고 하니까 앞뒤 안 가리고 내 자녀를 빨리 구해야겠다 이런 생각에 그런 이제 이제 보이스피싱에 속는 예. 그런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내 개인 정보는 내가 일단 보호를 하시고 지켜야 되고 만약에 의심스러운 상황이다라고 하면 금융 당국이라든지 경찰에 전화를 해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만약에 입금이 됐다라고 해도 이런 것들은 금융 당국에 빨리 조출해서 지급 정지 조치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예. 만약에 이번에 이 우편물을 보낸 중국의 업체를 특정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처벌도 가능한 건가요? 처벌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이게 사실은 이게 예. 이 범죄와 연루됐냐 그 가능성은 지금 적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우편물을 발송을 해서 누군가가 다쳤다든지 위해를 당했다든지 이런 상황이면 처벌 가능성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브러싱 스캠으로 보여지는 그 내용에서 예. 자신의 평점이라든지 이 사이트의 어떤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발송을 했고 현재 우리나라에서 지금 보고된 사례 중에서 울산 사례만 유일하게 지금 어지럼증과 팔저림 증상이 보고가 됐는데 예. 실제로 병원에 갔더니 지금 그 증상도 없다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 국제 우편물을 받고 다치신 분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실제로 처벌이 가능할지 여부는 좀 미지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유출 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처벌이 어려운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서 국내에서는 당연히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은 처벌을 받고 있어요. 예. 물론 이 내용, 이 개인정보를 해외에 유출시켰던 사람도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고 해외 사람도 당연히 처벌은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 법이 해외에서도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만약에 적용이 될 수는 있지만 실제로 이게 해외에서 이 개인정보를 유출한 사람을 잡기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잡는다 해도 예. 국제 공조를 통해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보이는 내역이 있습니다. 예. 자, 시민분들이 이번 사건으로 불안해하시는 이유가 사실 국제 우편 배송을 통해서 이런 테러라든지 범죄가 언제든 가능하다라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싶은데, 그러니까 지금 우편이나 소포 통관 같은 절차를 조금 더 세밀하게 진행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관련해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든지 이런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보시는지요? 조금 보완할 필요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예. 국제 우편으로 최근에 발송되는 그 사례들 보면 특히나 마약을 국제 우편으로 받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냥 예. 가정에서 그냥 국제 우편으로 주문하면 마약 같이 들어옵니다. 물론 이게 마약이 그냥 보여지는 상태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안에 인형에 싼다든지 여러 가지 위장을 하긴 하죠. 예. 근데 지금 그만큼 국제 우편이 워낙 이제 많아졌고 해외에서 직구하는 사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통관 절차들이 과거에 비해서는 좀 간소해졌다 또는 그냥 사실 이런 지금 관세청을 거치는 그런 상태에서 이런 불법적인 내용물들이 들어오는 경우들이 다반사다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실제로 관세청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봐도 이걸 통관하는 업무를 보는 인원들이 이제 적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계로 한번 거르고 거기서 이 의심이 가면 그 내용물을 확인하긴 하지만 예. 이런 국제 우편으로 통한 혹시나 이제 범죄가 의심되는 그런 우편물들이 왔을 때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1차적인 거름 장치는 사실은 통관 절차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통관 절차에서 첫 번째로는 이 내용들을 조금 더 확인하고 또 이게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가지 않도록 위험물들을 걸러줄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을 좀 마련할 필요는 분명히 보인다라는 점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전국 각지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소포를 받았다는 신고가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학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